반갑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늘어난 미군의 정찰 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미군 정찰기에 대북 정찰 비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잦아졌는데요. 왜 그런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정찰기 이전에 전략 폭격기로 구분되는 B-1B 랜서라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있습니다. 지난 16일 날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이 골프9이라고 있답니다. 여기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B-1B 랜서가 5월 들어서 격일 간격으로 한번도에 출연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5월 1일, 4일, 6일, 8일, 12일, 14일 그리고 어제 또 출연했다고 하죠. 27일 날도 한반도에 인근에 출격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B-1B 랜서는 대륙간 비행이 가능한 전폭기고요. 괌에 주둔하고 있죠. 죽음의 백주라고 부릅니다. 34톤가량의 폭탄 미사일 장착할 수 있고요. 미군이 활약하는 전략 폭격기죠.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것이 2017년 이후로 B-1B 랜서가 이 지역에 배치됐다는 겁니다. 괌에 배치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와 더불어서 미군의 특수정찰기도 굉장히 활동이 잦아졌습니다. 통신감청 정찰기, 리벳 조인트, 가드레일 등이 매일 서울과 인천 등 이제 수도권 상공에 날아온다고 하고요. 미군의 에리스트2라는 정찰기도 있답니다. 여기는 일본 오키나와 가네다 기지에서 출격해서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했다는 얘기고요. 14일에는 미 해군 해상 초계기도 서해안 일대를 초계 비행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특이한 거는 이 정찰 활동 중에 일부가 식별번호, 이 콜사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식별번호는 노출한 채 정찰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 추적 사이트에 이제 포착되고 하는데 이게 일반적인 정찰 활동하고는 좀 이례적인 방식이다 이런 겁니다. 보통 정찰은 은밀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감추고 하는 건데 의도적이든 실수든 어쨌든 식별번호를 노출시키면서 정찰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자, 5월도 굉장히 정찰 비행 그리고 B-1B 랜서와 같은 전략 폭격기 한반도 출격이 굉장히 잦아졌는데 이거 왜 그럴까? 나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정찰 비용을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미국이 지금 불안하다 이런 겁니다. 4월 들어서 북측의 군사 활동이 굉장히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 군 당국자들은 북이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도 했고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도 했다라고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정작 북에서는 공식 매체에서 보도가 없습니다. 4월 들어서 실제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보이지 않는 군사행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북측의 군사행보가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방식이 더 공포스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더 불안하다 이런 겁니다. 자, 특히나 이제 지난 2019년 말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던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5차 전원회 이 결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제 올해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미국의 호의를 기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어떤 세력이든 우리를 상대로는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겠다. 얘기했고요.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북의 전략무기 실험이 있을 걸로 얘기되죠. 그런데 굉장히 조용합니다. 어떤 실험이 있는 것 같은데 공개 발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궁금했죠. 더 공포스러운 불안한 미국이 보는 행보다. 그것이 이제 정찰 비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1차로 지난 4월 말부터 신변 이상설이 한 2주 이상 대한민국을 휩쓸었지 않습니까? 그때 14일 이후 15일부터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미국과 남측 언론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서 5월 1일 날 순천 공장 개업식에 나타났죠. 그리고 며칠 전에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를 지도한 보도가 또 나오면서
그건 보름 이상 보도되지 않다가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김정은 위원장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북쪽에서 과연 무슨 실험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연일 대북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국 정찰기가 콜사인이라고 자기 이제 위치를 노출하면서 이제 정찰 활동한단 말이죠. 그거는 저런 거겠죠. 허세를 부리는 거겠죠. 우리가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허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욕욕하지 마라. 나는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사인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B-1B 전략 폭격기가 날아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괌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요 군사 기지에서 B-52라고 하는 전략 폭격기가 원래는 B-1B와 상호 교차 주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B-52 전략 폭격기를 4월 16일 날 전격적으로 완전히 본국으로 철수했다는 겁니다. 다시 순환 배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선은 B-52가 나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B-1B가 날라와 있다는 겁니다. 괌에. 그래서 이런 거죠. B-52를 본토로 송환을 하면서 영구 철수를 시키면서 이게 북한 때문이 아니다 라는 사인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나갔어요. 그래서 세계는 미국이 후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처리를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의 시선을, 우려를, 그런 보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B-1B를 한반도 인근에 비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미국은 절대 후퇴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B-1B를 한반도의 상공에 날리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정찰 비행의 성격은 뭘까요? 자, 한반도가 여전히 정전 상태입니다. 적대 행위가 잠시 멈춰 있는 것이 70년이 갔다는 얘기예요. 전쟁 상황이죠. 잠시 휴전했을 뿐입니다. 그 잠시가 70년이 지났지만. 그렇기 때문에 적대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반도 상황이. 이러한 조건에서 정찰 비행이 뭡니까? 정탐 활동이죠. 군사적 적대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전 상태인 두 나라 사이의 군사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정찰 비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전쟁 전야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공격의 사전 준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격에 임박한 때에 사전 정찰이 집중되는 것처럼 이게 미국이 전쟁 개시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북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얘기를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핵심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국 정찰기 B-1B 랜서가 한반도 인근에 뜨는 것, 그리고 특히나 정찰기는 한반도 내에서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인천, 서울, 서해 등지를 마음대로 놓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군의 공군이 아니라 태평양 사령부 소속의 미 공군이란 겁니다. 미 공군은 한미연합사,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고 태평양 사령부의 직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사의 통보, 지시,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의 직접적인 지시와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주한미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한미연합사라고 하는 공동의 어쨌든 형식적으로 공동의 군사기구에 속해 있지 않은 태평양 사령부의 공군 무력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어떠한 승인 절차도 없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미국의 항공기, 전략기, 폭격기, 정찰기가 대한민국의 어떠한 통보나 승인도 받지 않고 지 마음대로 날아다닌다는 겁니다. 저들의 놀이터죠.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정찰기가 어느 땐 어디로 나는지 우리 대한민국 정부, 특히 국방부에다가 전혀 통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자, 대한민국 공군에 통보되지 않는 정찰기, 저는 격추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만약에 격추해도 정당방위다. 왜? 주권이 있는 대한민국에 어떠한 허락, 승인, 통보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기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이 격추를 해도 정당방위다. 한미 간의 이러한 공군 훈련과 관련한, 공군 정찰과 관련한, 공군의 군사 작전과 관련한 통보,
통제, 관리, 승인과 관련한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를 대한민국 국방부는 밝혀야 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떠한 통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심지어는 한국 국방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찰 비행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러한 정찰 비행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 아닙니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엄중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어떠한 관계, 어떠한 체계로 이 정찰 비행이 이루어지는지를 반드시 국방부가 밝혀야 되고 미국도 밝혀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찰 비행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주권을 유린하는 행태를 이제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되죠.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나라의 영공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다니는 이 행위, 특히나 그것이 한반도 전쟁 위기가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군사 행위라면 더욱더 우리 정부가 공식 중지를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북에는 군사 위협, 남에는 주권 유린. 미군 정찰기를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이 격추를 하더라도 지금 체계에서는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공군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어떠한 승인을 거치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국방부와 정부가 밝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겠습니다.